조선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다마. 우주는 인류 공동의 제보이며 오늘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 국가 우주개발 전망 계획에 따라 우리는 1단계로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 탐사, 기상 예보 등을 위한 실용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그 운용을 정상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현재 시험 통신 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 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사장 및 국회 대책위원장들이 오전 도쿄도 내 호텔에서 북조선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는 북조선이 위성이 아니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북조선이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다시기 놀이군. 자네를 국회로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네. 미 국회에 보낼 각서를 빨리 작성하게. 북조선은 위성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고, 운반 로켓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여야 돼. 그럼 그래, 미국에 또 다녀와야겠네. 노다시기 놀이군이 단연간 아시아 지역을 담당했고 미국에도 친분 관계가 두터운 인맥도 있고 하니 이번에 자네 실력을 발휘해야겠네. 지난번 미국 행처럼 빈걸음이 돼서는 안 돼. 지금이야말로 애국심을 발휘해서 일본을 지켜야 할 때야. 애국심을 발휘해서 일본을 지켜야 할 때야. 어떻게 생각하나? 북조선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한 걸까? 야야, 술맛 없어. 정치군 미사일이고 무슨 상관이야?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일본이 망하는 판인데? 안 할 걱정.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일세. 저 소리를 못 들어? 북조선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국회에서 논단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우리 일본도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하잖아. 북조선이 언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미사일 발사도 핵시험도 북조선은 세상에 대고 공식 발표를 했지. 미국이나 대국들이 언제 저희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핵시험을 하든 세상에 공개해 본 적이 있어? 그 말은 옳아. 아이꺼. 네. 정한 걸 빨리. 네. 그런데 왜 이런 것으로 절 불렀어요? 직업의식이지. 세상 돌아가는 정세나 특종 뉴스감은 이런 커피숍이나 술집에서 먼저 흘러나오니까. 내 말일세. 북이라는 나라는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 뭐가? 북조선에 대한 제재는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건 60년이야. 위성이라는 물체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큰 나라들도 자체로 만들기 힘들어하지. 최첨단 과학기술과 엄청난 재정을 요구하는 그 물체를 바늘 하나 물 한 모금 들어가기 힘든 북조선에서 만들어내다니. 그래서 세계가 북조선에 대해 국방위원장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거지. 여보, 이걸 주자고 당신을 불렀어. 겸사겸사 세상 돌아가는 소리도 하고 싶고. 이게 뭔데요? 당신이 부탁했던 녹화 편지물이요. 며칠 전 방북한 친구한테서. 고마워요. 여보. 네? 지금 미사일이냐 미사일이냐 선제이냐 뭐냐 하는 판에 당신이 북조선에 대한 책을 출판하겠다고 하면 기필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텐데. 미나미 출판사와 당신이
계약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북조선에 대한 글이 인기를 끈다면서. 출판사가 계약을 파기했어. 아마 하세카와의 작가는 있는 게 분명. 시기놀이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게고. 시계. 아이고, 출판을 뒤로 미루는 게 좋겠어. 이번 위성 문제가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소. 북조선에서 실제 위성을 발사한다 해도 미국은 기필코 요격으로 나올 거요. 그땐 전쟁이거든. 세계대전. 지금은 국제정치학 교수로 앞날을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역사란 지나간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니까. 북조선에서 실제 위성을 발사한다 해도 미국은 기필코 요격으로 나올 거요. 북조선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일본 영토는 물론 미국 알래스카 반도 앞까지 불을 지르겠다는 것과 같다고 세계 여론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 아이고, 역사를 보면 항상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이 먼저 떠드는 법이다. 힘을 내거라, 아이고. 아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요. 선생님이 북조선 탐방기를 쓰는 바람에 결국 아이고와 어머니에게 오늘의 불행을 가져오게 한 거요. 이 탐방기가 이런 정도의 불행으로 끝날 것 같소. 필경 신문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모든 게 끝장이요. 실직당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 심장수술비로 엄청난 빚 때문에 아이고의 미국 유학도 공중누각이 되고 앞으로의 생활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소. 다만 한 가지, 선생님이 사제문 같은 걸 써서 공개한다면 우리 삼촌이 도와줄 수는 있어. 공개 사제문이요? 그렇소. 그거야 어떡해. 잘 생각해보, 아이고. 어서 저녁이나 먹어라. 난 먼저 먹었다. 병원에 들렸다 오는 길이냐?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뭐냐? 아버지, 저도 이젠 철부지 어린애가 아니에요. 제 학계를 제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겠어요. 아버지가 이 딸을 사랑하시고 장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사제문이란 게 뭐 그리 큰 거라고 그렇게까지 고집하시나요? 아이고. 이 애비가 너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너와 바꿀 이 애비가 아니다. 더욱이 너의 어머니가 중태에 빠져 있는데 내게는 더욱 그렇다. 사죄문을 쓴다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건 역사의 진실을 가리워 보려는 자들의 술책이고 햇빛을 손바닥으로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수작이지. 아직은 제가 아버지 생각을 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일생 독설가로 자기 편을 굽혀보지 않던 아버지가 자기 조국도 아닌 그 자그마한 북조선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자기도 가정도 다 희생시키는지. 아버지. 뭐라고? 자그마한 나라? 아이고, 이 아버지는 이제껏 인류의 평등과 자유를 찾아 한 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 세상엔 모두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뿐이었지. 그래, 그걸 들춰내는 것으로서 내 사명을 다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리상향은 조선에서 꽃피고 있다. 그걸 꽃피우신 김일성 주석님은 인간의 화신 중의 화신이시다. 그걸 내가 어떻게 비평하겠니? 그래서 우리에게 잘해진 게 뭐예요? 어머니 쓰러지시고 딸의 희망도 잃게 되고 아버지는 이런 모욕을 받으시고. 좋아요. 아버지가 사제문을 안 쓰시겠다면 난 이 집을 나가겠어요. 아버지는 이 딸의 운명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아버지가 의지할 곳은 그 어디고 이 딸이 의지할 곳은 그 어디인가요? 어머니. 여보. 이제 오세요? 드디어 일이 터졌어. 네.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 북조선에서 발사되는 것이 미사일이 아닌 위성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든 무조건 요격하겠다고 미 행정부에서 결정했다. 요격이요? 어제 미 국방성 미사일 방위국이 주최한 미사일 방위체계 관련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실시한 17차례 미사일 여격 시험 중 16차례 성공했다고 국방성 미사일 방위국장 패트리크 드라일리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여러 차례 시험도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성공한 미사일 여격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조선이 로켓을 발사대 장착하는 단계부터 위기관리 조치판을 가동해서 발사 작업을 정밀 감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기관리 조치판은 미군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첩보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로켓 발사 작업 동향을 자세히 분석해서 관련 부서에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소 수상이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조선이 보이고 있는 발사 움직임에 대해 위성은 간판이고 실은 미사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일 미군과 연합해서 탄도미사일 방해 체계로 요격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했던 두 척의 미군 이지스 구축함이 조선의 로켓 발사 사태 대비해서 계속 일본의 수역에 남아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최근 미국은 일본과 함께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전 남조선 주둔 미 공군에는 나갈세. 불리우는 A-10기 열대를 자네 지금 텔레비를 보나? 예. 빨리 문건을 만들어야겠네. 미국이 일단 마음을 먹은 이상 이때다 하고 가 붙어야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래. 이시라. 어르신. 오래간만에 한번 가볼까?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오래간만입니다. 잘들 있었나? 윤경광입니다. 자, 오늘 밤 마음껏 취해봅시다.
하세가와 선생이 오늘은 한결 젊어 보입니다. 기분도 좋고 술도 좋고 여인들 오랑아 군이 사놓고랴 어르신, 북조선이 위성 발사가 아니라 이상의 특별 보도가 아니 뭐?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위성 발사설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희천 공작기계 공장과 해룡 기초식품 공장, 라곤기계 융합기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에 이어 황해제철 융합기업소와 사리온에 새로 꾸려진 민속고리를 현지 지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시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기세도 높이 김정일 용도자의 둘이에 굳게 뭉쳐 일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석 탄생 100돌씨라. 위성설이론 한마디도 없군. 그 말이 생각나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구격이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지금 이런 판국에 북조선에선 김일성 주석님이 탄생 100돌 준비를 한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엔 안 나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주소님에 대한 찬탄분이시더니. 네, 그래요. 정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저분이시구나. 주석님의 뜻을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시는 저 위대하신 분에 의해 주석님과 이어진 백성들의 혈연적 연계는 오늘도 변함없이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조선이란 이름을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핵보위국이라는 세계 고상에 올려 세우신 저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 그래서 조선인민들은 김일성 주석님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격조 높이 외치며 저분을 주석님과 똑같이 모시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위대한 힘을 역욕할 목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저 이하남이 화초점에서 왔습니다. 주문하신 꽃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무슨 꽃이요? 동창회가 있어서. 그럼 잘 갔다 오. 저 오늘은 참,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소. 예. 잘 다녀오세요. 국장님, 외상각각에서 미국에 보낼 문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네. 저 지하승강을 이용하시랍니다. 왜? 기자들이 미국 특파 파기 문제를 어떻게 냄새 맡았는지 외상가에 면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너나 가시나요? 수지호가 미국에 특사로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북조선의 위성 발사에 대한 남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 선생님 한마디만 좀 해. 한 발 늦었구만. 시기놀이가 맞춰서 불어. 백두산에 타오르다. 일본 전군 기자였던 선생이 어쩌면 항일 발사를 찬양하는 이런 걸 쓰다니. 이건 대일본 제국의 수치야, 수치.
난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일지라도 시기놀이. 너다 시기놀이군. 이보라고. 시기놀이. 오래간만이네. 미국에 특사를 간다면서? 수고하겠구만. 그런데 말이네. 부부간에 헤어진 다음 어느 한쪽이 자꾸 달라붙으면 더 시끄러한다지. 뭘 말하자는 건가? 얼마 전에도 납치 사건 문제로 미국에 갔었고, 작년엔 또 북조선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키지 말아달라고 청원하려 갔었고. 잠깐만. 미국이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중지하고 핵연료봉을 꺼내 재처리를 다시 하겠다는 북조선의 한마디에 놀라서 북조선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우리 일본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 잊지 않겠으니 자중해달라. 그런데 잊지 않겠다는 건 부부간에 헤어질 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보라고 마츠사부로. 난 이미 다카하시 선생과 결별할 때 자네와도 결별했네. 자네와도 할 말이 없어. 그렇다면 시기놀이. 우리 다카하시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도덕적 의리심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남자 대 남자로 말 좀 해보자고. 그래, 자넨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나? 그때부터 나의 마음이 흔들렸지. 그렇게 우러러보았던 미국을 단방에 거꾸로 들인 북조선에 대한 동경심과 함께 미국에 대한 환명, 그 미국에 붙어 살아야만 하는 일본의 외교관으로서의 수치감과 모욕감. 정말 다카시 선생의 말씀대로 오늘 세계는 조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무시할 수 없는 이 현실감을 어떻게 배제해야 한단 말인가. 시계놀이는 어떻게 된 건가? 외무성에서 방금 떠났답니다. 최근 북조선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조선이 위성을 발사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조선이 최첨단 과학기술 수준에 올라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시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지요. 위성을 운반 로켓으로 날려야지 입김으로 날릴 수야 없지요. 비국민들, 교수 나부랭이들이 한다는 소리가. 요격이요? 글쎄, 미국이나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하면 북조선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도쿄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박사 가야마 아이코 선생과의 시사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 선생님 생각엔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겁니다. 선생님은 인공위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위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쏴올린 다음에 보면 할 게 아니에요. 위성이 발사되었는지 미사일이 발사되었는지. 선생님의 말씀은 항상 명백하시군요. 그런데 이번 발사는 강명성 1호 때와 발사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광명성 1호 때는 손발사 후 공개, 즉 먼저 발사를 하고 공개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손 공개 후 발사, 먼저 공개를 하고 후에 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 공개 후 발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가요? 세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로 공화국 위성 발사에 합법화를 밝혔다는 것. 둘째로는 새로 선거된 미 행정부의 체면을 살려주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공화국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배짱의 과시라고 봅니다. 북조선이 새로 선거된 미 행정부의 체면을 살려주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전번처럼 발사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미리 알고 태어나게 있으라는 노란불 신호를 보낸 거죠. 참 멋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일본이나 남조선은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야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성이 이리로온가 미사일이 이리로온가 하는 거죠.
미사일로 밀어붙여 북조선의 핵무기를 옥죄하는 게 그들로서는 리로우니까요. 즉 저희들의 것은 위성이든 핵이든 다 평화용이고 북의 것은 도전용이니 너네들 것은 없어야 한다. 미국의 해구산 밑에서 살아가는 일본이나 남조선이 처지로 볼 때 참 가관스러운 일이. 아이고, 내년이. 어르신, 내 이미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인으로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찬양의 오를 처음으로 쓴 다카시 미노루의 딸 아이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괘씸한 년. 아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어? 결심하십시오. 이시라. 예, 아이 거를 처리해. 알겠습니다, 어르신. 선생님, 유리가 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진지를 시칠 길 없어 석재의 마음을 안고 용서를 빕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아이고. 그래, 유리.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니? 보고 싶었어. 그래. 날 원망하지? 아니, 난 널 원망하네. 아버지 제일 때마다 난 몰래 너인 꽃을 보면서 유리 네 생각을 했어. 너에겐 원망보다 고마움이 더 커. 그럼 그 일에 대한 원망이겠지? 유리, 미안하다. 시계놀이 씨에 대한 말은 아버지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살아보니 그렇더구나.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여자가 항상 의지해가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나쁜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죄악이더라. 유리, 네가 그처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가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게 미안하고 죄스러워.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고. 그래, 아이고. 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을 다 내대겠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따르게 했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했어. 그 이가 선생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았을 때 난 믿기 어려웠고 괴로웠어. 다카하시 선생님이 지금의 너와 나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이고. 유리. 아이고. 난 막 괴로워. 정말 미치겠어. 사모님을 찾아가 용서도 빌고 싶고 사모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어. 선생님 앞에 섰던 그 시절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생님 묘소 앞에도 찾아오고 싶어.
하나 있고 이것이 너와 나의 운명인가 봐. 유리, 아이고, 난 막 불안해. 선생님 때처럼 그 사람이 너에게도 또 죄를 지게 될까 봐. 서로의 인연과 뜻이 다르니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널 원망 안 해. 네 말처럼 이게 너와 나의 운명인가 봐. 아이고. 아니, 벌써 들어오셨어요? 식사를 못 하셨겠군요. 잘 다녀왔어. 예? 나도 한때 다카시 선생을 존경했던 제자야. 그분의 제사날까진 잊지 않았어. 아침에 꽃 배달 올 때 짐작했어. 미안하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오히려 괴롭게 만들 줄 몰랐어. 미안하오. 여보, 많이 울었지? 나 몰래 혼자 울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결국 난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여보. 당신과 함께 외국 대상아리랑 가서 해외 생활도 하고 유엔 무대에 나가 외교관 부인으로 나선 당신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다카시 선생님이 보고 싶구만. 예. 난 왜 지금껏 다카시 선생님과 아이코에게 죄를 지었다는 걸 몰랐을까? 난 일본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에 와선 그 모든 게 허무한 걸까? 여보, 우리 이제라도 사모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자요. 용서? 당신이 선생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다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요. 전 그거면 당신에게 더 바랄 것 없어요. 아니, 아직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난 그분들에게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왔는 거고 부르짖었을 뿐이요.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현찬백. 예? 현찬백. 그놈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이 거를. 텔레비에서 혀를 잘 놀리던데, 교수 선생. 너희 누구냐? 북조선에서 너에게 돈을 주겠다든 명예를 주겠다든, 어? 그래, 너흰 돈을 위해서 이 길에 나섰니? 어디 한번 주고 봐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야야, 빨리.
아니, 여보, 어디 상하지 않았어? 아니, 일 없어요. 고마워요, 여보. 여보, 집으로 갑시다. 여보, 우리 술 한잔 할까요? 당신도 참. 여보, 내 당신 마음을 아오.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미국에서 본사로 갑자기 소환되어 온 건 당신의 원고지필 때문이요. 네? 당신이 오늘 당한 건 텔레비 출연 때문이고, 유리가 전화로 알려주더구만. 유리가요? 여보, 내 말했지. 지금은 정세를 관망하고 있을 때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화를 입게 될까봐 걱정이요. 당신 하나 바라보며 사시는 늙으신 어머님 걱정도 해야지.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뛰쳐나갔을 때 당신이 날 찾아 기숙까지 오셨댔죠. 새삼스레. 그때 정말 당신이 고마웠어요. 얼결에 집을 뛰쳐나가긴 했지만 갈 곳은 없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자니 발은 안 돌아서지.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지. 그땐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어렸을 때 그처럼 날 사랑해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며였어요. 난 어쩌면 좋아요. 네. 아버지의 따뜻한 품도 없고 제 힘으로 어머니를 구원할 길도 없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아이고! 자, 일어서십시오. 돌아갑시다. 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오. 난 선생님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먹었어. 대답하오. 자, 그걸 내놓았어. 어서. 상관하지 말아요. 당신이 뭐길래 시끄럽게 성화해요. 가주세요. 여기서 쏙 사라져요. 나 혼자 있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걸 놔요. 졸장부처럼 내 여자 일에 간참하면서 그래요. 난 죽고 말겠어요. 뭐라고? 자, 이걸 읽어보. 어서. 선생님이 집을 나가면서 아이고에게 남긴 편지요.
아이고, 제 자식을 귀해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 하지만 난 네가 요구하는 사죄문을 쓸 수가 없구나. 네가 이 아버지를 원망할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너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꼭 올 게다. 난 네가 가는 길에서 후회가 없길 바란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길이 자기의 양심과 지조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보, 지금은 그때와 다르. 조선 동해와 서해 남해에 미군 군함과 공군이 쫙 깔렸어. 조선 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리절부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모르고 전쟁 연습을 벌리고 있다가 여차하면 방향을 바꾸어 공격으로 내몰면 곧 전제예요. 미국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조선 반도에까지 와서 전쟁 연습을 하는 줄 아오? 북조선 인공위성을 결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이걸로 북조선을 아예 진뭉개 버리자는 거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지금 조선반도에서 감행되는 이 국난적인 합동군사 연습에는 남조선과 해외 토준 2만 6천여 명의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군 군단, 함대 사령부, 비행단급 부대들을 비롯한 수십만의 방대한 병력, 4척의 이지수 선양함, 7척의 구축함, 핵 잠수함들로 편성된 미제 침략군 해군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스테니스호 타격 집단들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 연습에 앞서 미제는
본토로부터 남조선에 F-16 전투 폭격기 12대와 400여 명의 공군 병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남조선의 수원 공군 기지에 끌어들였으며 해배 기지로부터 전투 폭격기, 추격 습격기, 전자장애기,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 수십여 대를 오산 군산 공군 기지들에 이동 전개시켰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는 나라 앞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튄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진굴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광들이 감히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의 혁명 무력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대응할 것이다. 주치 98 2009년 3월 9일 평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놓고 상원 외교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미국해 상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북조선의 인공위성 발사로 강한 자극을 주어 북조선이 예상외의 반발로 나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은 미국은 북조선과 미사일 협상을 벌려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클린턴 정부의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예, 아직 몇 시간째 미 국회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야. 이번 출장길은 오래 걸려요. 아니, 몸 조심하세요.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전화하겠어. 어르신. 미국에서 대답이 나왔는가? 아닙니다. 평양에서 외무성 대변인 다마가 나왔습니다. 뭐야? 미국이 아니라 평양에서? 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의 위성 발사를 걸거드는 나라들은 모두가 우리보다 먼저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다. 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같다면 다름 아닌 이 나라들이야말로 미사일 기술도 더 먼저 개발하고 더 많이 축적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들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강도적 논리는 우리에 대한 적대감의 발현이다. 이러한 적대 행위가 유엔안전보장 리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안전보장 리사회 자체가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 파기되면 육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도 없어지게 된다. 육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 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장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미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북조선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은 미사일과 육자회담을 혼돈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요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정보국장이 국회에 출두해서 북조선에서 발사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위성 같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렇게
그렇게 쉽게 꺾어지다니. 그래서 돌아섰단 말인가? 예. 왜? 도대체 당신네 외교관들은 뭐라고 했기에 미국이 우리 일본과 상의도 없이 이따위 결정을 채택하게 하는가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가서 막아야지. 그렇다고 이제 미국에 가야 이부자식 냉대를 받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는 수치스러운 구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그럼 자네가 이 청문회에서 대답해보게. 왜 미국이 갑자기 자기의 입장을 바꿨다고 보나? 북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잘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조선과 맞서 망신당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며 북조선의 인공위성을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적 명분이 없으며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면전에서 북조선에 망신하기보다는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항상 미국은 우리 일본보다 북조선이라는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안 맞는다는 건 무슨 소린가? 예, 북조선은 이미 위성 발사를 위해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했으며 지난주에는 공중위험구역들을 닫는 문제와 관련한 정보 통지문을 해당 구역들을 관할하거나 이용하는 우리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스위스, 남조선 등 유관 항공당국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해당 나라들은 국제적인 규정과 관례에 부합되게 취하는 북조선의 실무적 조치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북조선이 언제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했다는 거요?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조선이 위성 발사를 선포할 때 이 모든 걸 준비 안 했겠습니까? 너다 시계놀이군. 자네 뭔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왜? 자네의 눈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북조선을 적대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자네 아직 숙제를 다 풀지 못했구만. 그러니까 자넨 미국행을 실패할 수밖에 없은 거고. 뭐야? 아이꼬가 텔레비에 또 출연한다고? 빨리 막아치워. 그럼 그 의미라도. 아, 유리, 나요. 아이코 전화번호를 모르고? 아이고요?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집 전화번호는 너무 오래돼놔서 맞긴 하겠는지. 061-237-3928. 알겠어. 병장이 정말 드세차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는 외무성 담화가 나오더니 오늘은 그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의장 성명으로든 공보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비난 문건을 내는 것은 물론
상종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족대 행위로 된다. 아, 그러니까 북조선 위성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상정하는 것조차 용서치 않겠다는 거지요. 자, 이러지들 말고 진짜 역역할 수 있겠는지 방위상의 말을 들어봅시다. 방위상. 예. 시작해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조선이 밝힌 위성이 통과할 구역들입니다. 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만. 그러게 말이요. 박명성 1호 때도 우리 일본 우로 지나가더니 북조선이 항상 우리 무리를 겨누고 있다는 소리죠. 1호 위험구역이 위도 40도 41분 40초, 동경 135도 34분 47초. 2호 위험구역이 위도 34도 35분 42초, 동경 164도 40분 43초. 그러니까 위성이 발사된 후에 1단계 탄도가 떨어지는 지점, 2단계 탄도가 떨어지는 지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이 통과하게 되어 있는 이 동북 지역에는 우리의 미사일 방위 체계가 단 한 개도 배비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평양이 우리 일본 미사일 방위 체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빨리 PIC-3 요기 체계를 이와때와 아키타 두 개 현으로 이동시키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본 방위 체계를 그에 맞게 전개하자면 적어도 석 달 이상 걸려야 합니다. 북조선이 밝힌 위성 발사 날짜는 2009년 4월 4일부터 8일 사이, 발사 시간은 매일 배양 시간으로 11시부터 16시 사이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알립니다. 대피하십시오. 빨리 대피하십시오.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북조선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민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빨리 대피하십시오.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27일 아소 총리가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조선이 일단 발사가 실패해서 미사일이나 위성 조각이 일본 영토에 떨어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역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소 수상의 발언은 일단 발사하면 단호히 역역한다던 본래 자세와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역역해도 안 되고 역역하지 않아도 안 되는 일본 정부의 현실적 원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지다니요? 집사말이 시계놀이에 전화를 받고 나가셨다는데. 시계놀이가? 내가 감히.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고 전화번호 왜 물었어요? 다카시 선생 사모님이 응? 아이고. 아이고. 비열한 놈. 어머니를 내놔요. 내놓으라니. 당신 전화 받고 나간 우리 엄마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당신 군대. 여보, 내 말 좀 듣소. 유리,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아이고, 나도 지금 사모님을 찾는 길이야. 분명 어디론가 유기했을 거야. 아이고의 텔레비 출연을 막으려고. 왜? 왜? 모르겠어. 모르겠단 말이야. 여보, 나요. 시계놀이 말이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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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요! 드디어 오셨구만. 안녕하오. 교수 선생. 당신이? 미안하오. 사실은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닌데. 자, 앉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그 대답을 듣고 싶어 여기까지 오게 했네. 내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하면 어머니를 모셔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걸. 교수 선생, 자네에게 조국이 있는가? 하하, 내가 너무 유식하게 물었는가? 대학 교수며 박사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는 없는 거고. 자네에게 조국이 있는가 말이야.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고 내가 나서 자란 품이 있는 땅이지요. 그 땅이 조선인가? 아니, 여기 일본입니다. 알긴 아누만 모르는가 해서 알려주려고 했더니. 그럼 저도 한 가지 물어보죠. 자기 부모가 남의 집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숙이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제 부모가 도적질을 하고도 도적이야 한다면 자식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말입니다, 어르신. 제 부모가 도적질을 했다면 제 발로 찾아가 용서를 빌고, 제 부모를 업수히 여긴다면 제 부모가 떳떳해지도록 버티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조국을 사랑한다는 건가, 사랑 못하겠다는 건가? 저도 나의 조국,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고 대범하고 이웃들과도 화목한 그런 일본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치학 교수라고 하기에 꽤 유식한 철학 강의를 듣는가 했더니 꽤나 소박하구만. 바로 그 소박성이 가장 결핍된 나라가 가슴 아프게도 제 조국입니다. 그게 없어 제 조국이 세계의 비난을 받는 거죠. 소박성은 인간의 미덕입니다. 미덕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없어 그 품을 따르고 싶어 그 품을 칭송했을 뿐입니다. 제 부모도 그렇게 되어달라고요. 100년 전 총칼을 가지고 덤벼든 우리 일본 앞에 을사오조약을 강요당했던 조선 민족이 어떻게 되어 오늘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 온 세계를 한 손에 거머쥐고 당신들이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미국과 맞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작고도 큰 나라로 만들었는지 당신들은 모르는가요? 걷어치워! 아니,
당신들은 그걸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그 진실을 잘 알기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 하늘의 햇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는 거예요. 나가라! 엄마, 어머니, 엄마, 날려. 아이고, 나 엄마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천천히. 어머니. 아이고, 괜찮다. 아니, 업혀요. 이거. 아이고, 나 꿈꿨다. 꿈? 그래. 내가 김일성 주석님 탄생 100돌세 평양에 가 있더구나. 김종일 국방위 용자님께서 주소님께서 잘 아시는 다카시미노 선생의 부인이라시며 날 찾으시더구나. 정말? 그래. 아이고, 내 꼭 주석님 탄생 100돌세 평양에 가야겠어. 국방위 원장님을 만나 태양이 얘기를 해야겠어. 어머니.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놓고 가장 못되게 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민의 백년 숙적 일본 반동들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다. 1. 일본이 분별을 잃고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민군대는 가차없이 이미 손괴된 요격수단뿐 아니라 정여 대상에도 단호한 보복의 불비락을 안길 것이다. 2.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와 관련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만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개된 무력을 지체 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3.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은 미일 상전에 아부하며 민족의 자랑인 우리의 위성 발사에 회방을 놓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혁명 무력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정의의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일본 총리 아선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바윤 미사일 감시 초소에서 그만 오류를 범하다나니 북조선에서 위성은 아직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죄했답니다. 멍텅구리 같은 것들! 위성 발사도 알아내지 못해서 세상 망신을 시켜? 세상에 대고 또 일본이 망신하게 됐군. 들어오게. 웬일인가? 어르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뭘 말인가? 우리 일본이 조선에 죄를 지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하하, 알고 있지. 이미 100년 전부터. 그럼 그걸 아시면서 북조선 족대시 정책을 해오셨습니까? 이보라고 노다시게 놀이군. 우리 일본의 국책 중에 국책이 뭔지 아나? 예?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켜 그걸 구실로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실현하자는 거야. 그래서 북조선의 위성이 미사일이 돼야 하는 거고, 북조선이 전쟁력을 고취하면서 아시아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것으로 돼야 하는 게지. 그러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고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나도 자네도 우리 후세들도 몰라야 돼. 우리가 애들의 역사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면서 역사의 진실을 가리워야만 후세들도 대를 이어 아시아의 맹주로 자랄 수 있는 게고. 그럼 북조선 테러지원국 문제도 납치범 문제도 모두 일본의 죄가를 가리우기 위한. 지금껏 일본의 맹주로 동분서주한 자네가 그걸 몰랐다니. 그게 숙제였습니까? 일본이 저지른 죄가를 가리기 위해 자존심도 체면도 다 죄버리고 미국에 가붙어야 한다는 게. 아이걸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일본의 고치장스러운 건 다 없애야 해. 물론 자네도. 오늘은 일요일인데 출근하세요? 아니.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당신 옷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어. 여보.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구려. 무슨 일 있어요? 당신과 함께 꼭 가야 할 곳이 있어. 오늘 말이요. 예? 자. 무슨...
아이고, 미안하오. 미안하단 말 한마디밖에 다른 말은 할 수 없구려. 내가 그토록 한생을 바친 길이 선생님께 죄를 짓게 하고 이 민족을 죄 많은 민족으로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난 정말 몰랐어.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위한 길이 이처럼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도 난 몰랐어. 아이고, 날 용서해줘. 예, 미사일 조기용보 체계는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 움직임도 포착된 게 없습니다. 예. 예? 예. 각하. 뭐야? 미국에서 통과입니다. 지금 북조선 미사일이 우리 일본 상공을 지나고 있답니다. 일본이 세상에 대고 또 망신하게 됐고.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는 여격이여 뭐여 하더니 북이 언제 발사했는지도 모르고. 제발 무사히 지나갔으면. 은하 2호는 주체 98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 만인 11시 29분 2초에 강명성 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오셨어요. 김일성 주석님은 오늘도 영생하고 계세요. 아, 그렇다. 김일성 주석님은 오늘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시다.